이번에는 수를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수직선이란 아이를 알아야겠지. 수직선은 영어로는 넘버 라인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수를 그냥 직선 위에 나타냈다는 소리야. 그래서 수직선은 수를 어떻게 나타냈다고? 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서 뭘 판단할 수 있어? 수의 크기와 순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야. 는 도구. 음. 수를 뭐로 나타냈다고? 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내서 여기서 수의 크기와 순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라고 했어. 어. 그리고 유리수들 있잖아. 우리가 지금 배운 유리수들. 유리수들은 수직선 위에 각자 자리가 한 자리씩 있어. 수직선 위에 각자 자리가 있다. 음. 그래서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크기도 비교해 보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숫자들도 한번 구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러면은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겠지. 그래서 수직선 그릴 때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음. 수직선은 어떤 걸 약속하고 그리는 건지 이걸 생각해 보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원점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단위 길이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 첫 번째 약속부터 한번 볼게. 자, 원점, 오리진이라고 하는 아이고, 항상 모든 숫자를 표시해 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게 필요해. 한마디로 시작점이란 소리지. 그래서 수직선,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 직선, 수직선 위에서 항상 기준을 잡고 여기가 숫자들의 시작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줘. 그리고 거기에는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어줄 거야. 이게 원점에 대한 약속이고, 자, 기준을 표시해 줄 겁니다. 그 시작점을 0으로 잡아줄 겁니다 하는 약속이고, 그 수직선의 단위 길이, unit length인데, 결국은 이제 그 소수점 단위를 다 찍어줄 순 없잖아. 그래서 기준이 되는 단위 길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고, 결론은 이제 단위 길이는 1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단위 길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의를 하자면 0과 1 사이의 거리를 수직선의 단위 길이로 쓸 겁니다. 결국은 1이죠. 그래서 이 단위 간격은 수직선 전체에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기준이라고 하는 0을 표시를 해 놓고, 그지? 기준을 잡아 놓고 시작점입니다 한 다음에 단위 간격을 1로 정했어. 0과 1 사이의 거리 이 1로 정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간격이 1로 일정하고 1로 일정하고 연속되는 수가 뭐가 있지? 정수라고 하는 애가 있었지. 정수. 정수에 어떤 성질이 있었어? 연속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지.
항상 어떤 정수에서 1을 더하거나 빼면은 또 다른 정수가 계속 연속해서 나옵니다 하는 게 정수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성질이었고, 그래서 간격이 1로 일정하고 연속되는 수, 이거를 어디에 전체에 걸쳐서 기준 눈금에 뭘 표시해 준다? 정수를 표시해 준다. 왜? 정수가 간격이 1로 일정하고 계속 연속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 전체에 걸쳐서 이 기준 눈금에다가 정수를 표시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단위에다가 정수를 표시를 해 주면 되고, 세 번째 약속은 양의 방향에 대한 약속이야. 포지티브 디렉션. 음. 이 양의 방향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은, 일단은 양의 방향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오른쪽 화살표로 나타내. 그리고 이 약속은 오른쪽 화살표로 나타내는 이 약속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는 약속이야. 굉장히 중요해. 수직선에서는 뭐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 한마디로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숫자가 큰 놈이다라는 약속이야. 이거는 수직선을 그릴 때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활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가면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의 약속을 한번 생각하면서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첫 번째 약속 뭐야? 직선 위에다가 나는 원점을 표시해 줄 거예요. 여기부터 숫자가 시작합니다라고 원점을 표시해 줄 거고, 이게 첫 번째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뭐지? 단위 길이가 1입니다. 단위 길이가 1인데 그 간격이 일정하고 계속 이제 연속되는 수가 정수가 있었으니까 단위 길이를 1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단위 눈금에다가 정수를 표시해 줍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양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음의 정수. 이게 뭐였다? 두 번째 약속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오른쪽 화살표로 나타냈고, 이게 뭐다?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약속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하는 그 약속을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수직선을 그릴 때는 항상 원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단위 눈금을 잡아준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그려준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생각해 주면서 수직선을 그리면 돼. 그러면은 이제 그 세 가지 약속, 원점과 단위 길이와 그리고 양의 방향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지켜가면서 수직선을 그렸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수직선을 그려놓고 수직선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볼게.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원점의 오른쪽에는 양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양수를 놓을 겁니다 하는 거야.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점들,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양수를 나타냅니다 하는 약속들, 이거를 기억해 주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의 왼쪽은 뭡니까? 음수를 나타냅니다 하는 거 기억해 주면 돼. 그래서 그냥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적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적을 거고,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커지는 수입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면 되고,
세 번째 약속은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 약속이야. correspondence. 1대1 대응이 아니고 대응, 지금은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 말을 쓸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점, 하나의 자리가 있잖아. 하나의 자리가 있으면은 뭐가 대응한다? 딱 하나의 숫자가 대응을 합니다. 하나의 점에는 뭐가 대응한다? 딱 하나의 숫자가 대응합니다. 하나의 점에는 숫자가 대응하고 거꾸로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숫자는 자리가 몇 개밖에 없습니까? 수직선 위에 하나의 자리, 딱 하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에는 하나의 자리, 하나의 점이 대응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수직선에서의 대응 관계라고 보면 돼. 음. 그래서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각자 자리가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지.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각자 한 개씩, 각자 한 개씩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찍었을 때 여기는 이 아이의 자리입니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자리가 두 개, 세 개다. 만약에 플러스 2라고 하는 아이의 자리가 세 개다. 그러면은 이거를 플러스 2라고 표시를 했을 때 얘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수를 대소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대응이라고 수직선 위에서의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하나의 숫자에는 하나의 점만 대응하고 하나의 자리에는 하나의 숫자만 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은 이 1 번과 2 번과 3번 수직선 위에서의 이 약속을 한번 수직선 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수직선을 그릴 때는 항상 뭐 원점 표시, 단위 간격 표시, 단위 간격에는 정수, 그리고 양의 방향이라는 약속까지 있었지.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수직선을 그려낼 수 있었고, 수직선을 그려놓고 보니까 위에서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뭐다? 오른쪽은 양수입니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입니다. 음수를 표시해 줄 겁니다 하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하나의 자리가 있으면, 하나의 점이 있으면은 단 하나의 숫자만 대응을 한다. 하나의 숫자는 하나의 점에만 대응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세 번째 약속까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수직선도 그려봤고, 수직선 위에서 어떤 약속이 있는지도 알아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뭐야? 뭘 하려고 지금 이제 수직선도 그리고 하고 있지? 그치. 숫자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려고.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이거 해 보려고 지금 이제 수직선이 어떤 앤지 한번 알아본 거야. 결국은 표시를 해야 크기도 비교하고 그리고 범위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숫자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정수는 이미 뭐 표시가 돼 있지. 정수는 단위 눈금 위에 단위 눈금 아래쪽으로 해서 이미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해당 단위 눈금 위에다가 눈금 위에 "여기가 내 자리예요." 하고 표시만 해 주면 돼. 해당 단위 눈금 위에 표시를 하면 되고, 정수는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정수 말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잖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일단 분수로 나타내. 분수로 나타낸 후에, 왜 유리수는 뭔데?
다 비율이 있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 유한소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순환소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수로 나타내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대충 어디에 있는지 가늠을 할 수 있겠지. 뭐 몇 점 몇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늠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실제로 위치하는 그 두 개의 단위 눈금 사이, 단위 눈금 사이를 어떻게 해서 표시한다고? 등분해서 "대충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 주면 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3분의 1 이란 아이를 표시를 하고 싶었어. 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아이야? 0과 1 사이에 있는 아이지. 자, 기준 찍고 단위 눈금 찍었고요. 양의 방향 표시해 줬고.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아이야, 3분의 1은. 그러면 3분의 1은 3분의 나눌 분자지. 그러니까 3등분해서 그중에 1 만큼이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1 까지를 어떻게 한다? 3등분을 한 다음에 그중에 여기가 어딥니까? 3분의 1의 자리입니다. 분모만큼 두 단위 눈금 사이를 등분해서, 분모만큼 두 단위 눈금 사이를 등분해서 그 위치를 나타내 주면 돼. 그러면은 두 번째 3분의 7을 한번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게. 이 아이는 뭐지? 2와 3분의 1이지. 이만큼 가고 거기서 3분의 1을 더 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까지는 굳이 3등분 해줄 필요 없겠지. 이까지는 그냥 가면 되고. 자, 기준 찍어 주고요. 단위 눈금 찍어 줄게요. 1, 2, 3 표시해 줬어요. 이까지는 그냥 가고 여기서 얼마만큼 더 가라고요? 3분의 1 만큼 더 가시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7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될 것 같아. 음.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범위라는 거를 표시를 할 때, 나타낼 때 그 숫자를 포함해서 나타낼 건지 아니면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나타낼 건지를 표시를 해 줘야 돼. 그래서 해당 숫자를 포함해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숫자에다가 그 점에 색칠을 해서 "요거 포함입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되고, 두 번째,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범위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싶을 때는 얘를 이렇게 가운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비워 놓고 말을 표시를 해 주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데 그 범위가 n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고, 이 숫자는 3분의 7 보다는 큰 숫자고요. 그리고 크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먼저 표시를 해 보면은 3 보다는 작습니다. 이 범위를 표시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첫 번째 3분의 7의 위치랑 3의 위치를 찍어 줘야겠지. 기준 찍어 주고 1, 2, 3 이렇게 찍어 줄 수 있고, 3분의 7은 어디 있는 아이야? 2와 3분의 1이니까 3등분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아이지. 그런데 지금 포함을 하지 않고 있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그려 주면 돼. 이 자리는. 그렇게 해서 얘보다는 큰 아이고요. 이 n이라고 하는 아이는 3을 포함해서 3 보다는 뭐 합니까? 작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 범위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다.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그려 주면은 그 어떤 숫자에 대한 범위도 수직선에서 직관적으로 좀 명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고르라고 하는 숫자들을 고르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직선 위에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까지 배웠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수직선을 어떻게 활용할까? 수직선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수학에서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할 거는 수의 크기 비교야. 유리수의 크기 비교. 크기는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우리 수직선 그릴 때 세 번째 약속이 뭐였어? 양의 방향에 대한 약속이지. 그게 어떤 소리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숫자니까 표시를 했을 때 오른쪽 숫자가 큽니다. 오른쪽이 크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절대값이란 걸 이해를 좀 해볼 거고, 수직선은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거리에 그만큼의 거리의 정수를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찍어 줄 거기 때문에 원점에서의 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올 거고, 의 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올 거고, 그 점까지의 거리. 근데 그 거리를 뭐라고 한다? 그 수의 절대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도 좀 활용을 해볼 거고,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그런 연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볼 거야. 그래서 연산의 시각화라는 걸 수직선을 통해서 각 단원에서 한번 해볼 거고, 이건 뭐 하는 거다? 연산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이런 활용들을 한번 아빠랑 같이 앞으로 좀 배워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직선 위에 수를 나타내는 거, 수를 어디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한다. 그거를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수직선을 그릴 때 수직선이란 놈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했어. 어떻게 그리는지, 그 위에서 약속은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 수직선을 그릴 때 약속 세 가지는 뭐야? 첫 번째가 원점에 대한 약속,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숫자가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원점에 대한 약속이었고, 두 번째가 0에서 1 사이의 거리를 단위 간격으로 합니다. 하는 단위 간격에 대한 약속이었고, 단위 간격은 1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의 방향에 대한 약속이었어. 한마디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숫자가 커집니다. 하는 약속이었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수직선을 그리면 되고, 수직선을 그려놓고 이제 위에서에 보니까 수직선 위에서 약속은 뭐가 있었어? 첫 번째, 수직선의 0을 기준으로 수직선의 오른쪽, 0을 기준으로 수직선의 오른쪽에는 뭡니까? 양수를 제가 찍어 놓을 겁니다. 양수 자리입니다.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수직선의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수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음수예요.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음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뭐였어? 대응. 하나의 숫자, 하나의 점에는 하나의 숫자가 대응하고, 하나의 점에는 숫자가 대응하고, 하나의 숫자는 하나의 점에만 대응한다. 서로 이렇게. 하나의 점에 하나의 숫자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자리에는 숫자 한 개만 들어올 거예요. 이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직선에 정확하게 우리가 점을 찍어서 여기가 이 아이 자리입니다라고 할 수 있었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 배웠어. 나타내기. 첫 번째 정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해당 단위 눈금 위에 그냥 표시해 주면 됩니다. 눈금
위에다가 자리 표시해 주면 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요. 분모만큼 두 단위 눈금 사이를 눈금 사이를 뭐만큼요? 분모만큼 등분하라고요. 분모만큼 등분해서 분자에 있는 그 부분만큼 가서 나타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수직선 그리기도 했고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직선의 활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수의 크기 비교 찍어 놓고 크기 비교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할 겁니까? 연산도 한번 수직선 위에서 시각화해 볼 겁니다. 직관적 이해를 위해서. 음. 이렇게까지 수직선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수직선이 어떤 아이인지 수직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위에서 약속은 뭔지 수를 수직선 위에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할 건지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정수랑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다가 어떻게 나타내는지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수직선이란 걸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수의 범위가 있어서 한번 알려줄 거야. 참고 무리수라고 하는 아이인데 유리수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무리수는 뭐냐면은 없을 무자지. 리. 리는 비율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수. 어. 뭐가 없는 수? 비율이 없는 수.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도 있더라. 한마디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도 있더라 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수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런 거를 발견을 하게 됐어. 어. 예를 들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이, 뭐 자연상수, 뭐 이런 애들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해당을 해. 음. 그래서 일단은 무리수는 비율이 없는 숫자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할 것 같아? 레이셔널에 부정어, 부정어 접두어를 붙여서 이 레이셔널, 비율이 없는 숫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수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주는 이유는 수직선이 어, 유리수만으로 채워지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무리수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수직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 무리수는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이제 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대해서 한번 대각선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고 싶었는데 수직선 위에다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지금 단위 길이만큼의 밑변이 있고 그리고 밑변의 높이도 1이고 밑변의 길이도 1이다. 이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그어서 대각선을 그어서 이걸 그 길이 그대로 컴퍼스 대고 내렸더니 분명히 뭐야? 수직선 위에 그 지점이 분명히 존재를 해. 그러면 이거 유리수인가? 수직선 위에 유리수만 있는지는 모르는 거지 일단은 지금은. 분명히 이 점을 찍었는데 이거를 수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유리수 중에는 이 위치에 대응하는 수가 없대.
계속 연구를 해 보니까 어떻더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형태. 순환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이제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다. 비율이 없는 숫자다 해서 무리수라고 이름을 지어 준 거야. 결국은 이제 무리수라고 하는 거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에서부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시작이 된 건데,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형태로 나타나서 이거를 비율이 없는 숫자다라고 해서 무리수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배운 유리수가 뭐였지? 비율이 있는 레이셔널. 레이시오가 비율이란 뜻이라 했지. 비율이 있는 그런 숫자랑 비율이 없는 그런 숫자랑 무리수, 비율이 없는 그런 숫자랑 합쳐 가지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숫자라고 해서 실수라고 이름을 지어 줬어. 리얼 넘버. 그래서 실수를 나중에 집합 R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해. 그래서 뭐다? 비율이 있는 유리수랑 비율이 없는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숫자는 지금 우리가 계측 기계나 뭐 이런 데서 실제 사용하는 숫자들은 뭐 원의 반지름, 원의 둘레, 원의 넓이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비율이 없는 숫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숫자를 다 합쳐서 실수라고 하고 리얼 넘버라고 합니다. 그 숫자를 봤더니 비율이 없는 숫자와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아빠가 지금 무리수를 왜 알려줬냐?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숫자까지의 범위를 왜 알려줬냐? 우리가 수직선을 배워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수직선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 수직선은 유리수로 빈틈없이 다 채울 수 있을까? 유리수 자리만 이렇게 다 채우면 빈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수직선은 결국 뭐냐면은 실수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직선 위에는 뭐가 있다? 실수가 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그 전체 범위를 뜻하는 실수까지 생각을 해줘야 수직선이 꽉 채워진다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수직선을 단 하나의 빈틈 없이 꽉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실수라고 하는 범위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유리수와 무리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음, 그런 소리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수직선의 각 자리들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잖아. 수직선 위에는 직선이니까. 무수히 많은 점은 뭐와 1대1로 대응합니까? 실수와 1대1로 대응합니다. 알겠지? 이 말은 곧 뭐야? 실수로 수직선을 꽉 채울 수 있단 말이지. 수직선을 빈틈없이 다 채울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배운 지금 유리수의 범위까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유리수만 찍어주면은 실수 위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있는 거야. 그 구멍들이 누구 자리야? 무리수 자리야.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까지 다 찍어줘야 빈틈없이 다 채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유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가 굉장히 빽빽하다고 했잖아. 조밀성이 있다고 했지.
무조건 두 개의 유리수 사이에는 또 하나의 유리수가 또 존재하고 또 두 개 사이에는 또 존재하고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무수히 쪼개고, 쪼개고, 쪼개도 또 그 사이엔 유리수가 있고 굉장히 조밀하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수직선 위에는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빈틈이 존재를 하고 그 빈틈을 다 채우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수의 범위인 실수라고 하는 범위에서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실수의 점들을 무수히 다 찍어 놓은 거지. 그지? 여기는 뭐다? 실수다. 그래서 아까 유리수라고 하는 범위에서 그 수직선의 약속을 얘기를 할 때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대응이라는 말을 쓴 거야. 1대1 대응은 뭐냐면은 빠짐없이 어떤 숫자들이 있으면 아까 숫자랑 점들이 대응을 한다고 했잖아. 그지? 이 숫자랑 점들이 대응을 하는데 이 숫자들 모두는 빠짐없이 다 하나의 점에 대응을 해 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숫자에 있는 개수랑 그 숫자의 자리 쪽에 있는 점의 개수가 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각각 하나씩 양달이 안 돼요. 이렇게 두 개로 뻗어나가는 거 안 돼요. 하나의 숫자는 하나에만 대응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걸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1대1 대응이어야만 거꾸로의 관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하나의 자리에는 하나의 숫자가 대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이게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면 돼.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유리수가 어떤 점에 대응을 할 때는 수직선 위의 모든 점에 다 대응을 하는 게 아니지 유리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대응이라는 말을 써 주는 거고 이렇게 대응합니다라고 표현을 해 주는 거고 그리고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 어떤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수의 범위가 뭐여야 된다? 실수의 범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고 자, 그럼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지금 수가 자연수로부터 어떻게 확장이 돼 왔는지, 수의 확장에 대해서 유리수의 범위까지가 교과서에서 지금 배우는 범위고, 그리고 아빠가 플러스 알파로 수직선이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무리수까지 알려줬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학생 때 배우는 그 수의 체계, 수의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알려주면서 지금까지 확장했던 거를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은 첫 번째 시작은 뭐였어? 자연수였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숫자, 숫자를 세기 위한 숫자였어. 그런데 여기서 반대 개념이랑 없다라는 걸 좀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0이라는 숫자와 음의 정수를 도입을 했어. 그런데 음의 정수를 도입하다 보니까 자연수에도 굳이 플러스 부호를 한번 붙여준 거야. 그래서 양의 정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연수에 플러스 붙여준 형태. 그리고 여기는 자연수에 마이너스 붙여준 형태로 나타날 거야. 0은 어떻습니까? 부호가 없습니다.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가지런할 정자 쓰는 정수라고 할 겁니다. 가지런할 정사니까요. 소수점 아래가 0입니다. 음. 그래서 얘는 왜 나왔다? 반대 성질을 표현해서 구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음의 정수, 없다 표현하기 위한 0까지 확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정수가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부분이나 어떤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리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했지. 그지? 그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 비율을 표시하기 위한 이 유리수는 정수 말고도 또 뭐가 있었어요? 진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순환소수 그리고
유한소수 같은 것들이 있었지. 이거를 뭐라고 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표현을 했고, 이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묶어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것도 배워보고 이렇게 했더니 어, 수직선 위에는 비율이 없는, 순환하지 않고 계속 무한대로 내려가는 그런 비율이 없는 숫자도 발견이 됐어요. 정사각형의 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에서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없는 수도 발견을 했어요. 그걸 이제 무리수라고 칭해줬고, 얘는 뭐다? 비율이 없으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고요.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형태로 나타나고요. 결국은 이거는 실제 어떤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각선의 길이, 어떤 뭐 무게, 체중, 측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원의 둘레 뭐 이런 것들, 실제 수치를 조금 더 완벽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무리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된 거야.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쓰는 숫자입니다라고 해서 실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한마디로 실제 존재하는 숫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계측을 하거나 측정을 하거나 하는 그런 데서 다 써먹을 수 있는 그 실제 존재하는 숫자를 실수라고 하고, 정의는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입니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실수의 정의고, 이거를 조금 나타내기 쉽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낼 때 시각화를 시키는 거는 어떻게 한다? 직선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선에다가 1차원적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의 범위까지 앞에서 배웠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해서 배우는 수의 범위는 조금 더 있어. 실제 사용하는 숫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상상해낸 숫자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지. 이런 것들은 사실 수학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숫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수랑 대치되는 개념이 허수라고 하는 이미지너리 넘버, 상상해낸 숫자다 라고 해서 허수라고 하는 숫자를 도입을 해냈고, 너리 허수라고 하는 숫자를 도입을 했고, 표시를 할 때는 앞에 i를 따서 이렇게 i라고 표시를 많이 해줘. 그래서 이건 뭐다? 상상해낸 수다. 상상의 수고, 이 숫자는 뭐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0보다 작아져. x제곱은 0보다 작아지는 그런 숫자. 그게 허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수는 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허수 부분은 직선 위에 나타내기가 힘든, 나타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실수에 대한 축, 수직선을 하나 그리고 그거랑 수직이 되게 축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실수 수직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원점이 여기 있지? 그거랑 수직이 되게 축을 하나 더 그려서 여기에다가 허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좌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이거를 평면에서 나타낸다고 해서 복소평면이라고 해. 가우스 평면이라고도 하고, 결국은 2차원의 공간에다가 여기는 뭐야? 실수축이지. 리얼 엑시스고, 그리고 여기는 허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겁니다. 이미지너리 엑시스. 허수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직선 그대로의 정보, 실수를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에는 허수의 정보를 나타내서 평면에 그려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를 시킬 겁니다. 결국 얘는 왜 나왔다고요? 수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고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음. 그래서 이 두 개 실수랑 허수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복소수라고 해줄 겁니다. 컴플렉스 넘버라고 합니다. 표시는 어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다. 음. 그래서 복소수까지 수의 범위를 나중에는 확장을 할 거고, 우리 지금 중학교에서 어디까지 했다고? 요렇게 유리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한 거야. 알겠지? 하는 김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수의 체계들을 한번 간단하게 다 알려줬는데, 결국은 지금 왜 나왔어? 실수까지 말이 왜 나왔어? 수직선에서 유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채우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실수까지 좀 이해하면은 수직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의 범위를 알려준 거고, 실제로 어떤 의미로 어떻게 확장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어, 몰라서 더 알아서 뭐 안 좋은 건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또 익혀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핵심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아빠가 그 수직선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수의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 오늘은 여기까지.